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감사합니다 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급 관심주를 뽑을 때는 여러 조건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차트가 좋다고 뽑는 것은 아니고, 차트만 좋다고 뽑으면 수급 관심주가 아니겠죠? 차트 미인주, 차트 관심주. 자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차트가 좋다고 뽑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기관 수급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수급만 좋다고 해서 뽑기도 어렵거니와, 만약 기관의 수급이 안 좋고 외국인 수급만이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가의 위치가 고가권에 있는지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지 등 또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고 주가도 크게 오른 것도 없어서 수급 관심주로 뽑기에 무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종목도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근데 지수 관련주에서 동떨어져 있다 보니 지수 관련주는 아니니까, 만약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주일, 한 주만을 놓고 뽑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구나.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 흐름이라면 수급이 좋아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뽑는 건 역시 어렵겠고요. 물론 가는 종목이 또 간다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수급이 좋고요. 아주 고가권에 있는 종목도 몇 개 또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소개해 드리는 건 참 쉽진 않은 것 같고요. 2010년도 넘었죠. 2006년 당시 대우증권 여의도 본사에 입사해서 제가 한때 담당했던 업무 중 하나가 기관 수급을 뽑는 일이었거든요. 10년이 넘었고 증권사 이미 떠난 지도 꽤 됐지만, 지금조차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 관심주를 뽑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2월 첫째 주에요,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현재 차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나오더라도 소외되는 종목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금 총알이 있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 지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단순한 게 최고라고,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코스피에서 분할 매수로 대형주를 노리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수 반등보다 나는 지수 2월 첫째 주에 저점에서만 잘 잡으면 요거 꽤 수익 날 텐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수 반등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낙폭이 컸던 개별주로 접근하셔서 의도대로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개별주는요, 말 그대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그 큰 변동성까지 감안한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수 상승 시에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번 주 후보 리스트가 6개였고 뽑은 종목은 단 2개지만 제가 수급 관심주에서 시총 상위 종목을 뽑지는 않기 때문에 지수 반등을 생각하시면 먼저 대형주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야 저의 수급 관심주를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종목 설명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우선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 마지막 주에 여기 보시다시피 1월 마지막 주에 화요일날 무려 8% 상승을 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장이 주춤했었는데 그날 강했어요. 화요일날. 이처럼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근데 화요일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0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화요일날. 물론 외국인은 화요일 크게 매수하고 수목금 3일 연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화요일 매수량보다는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매도 수량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은 시장이 힘들었었던 화요일부터 꾸준히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이 괜찮다고 보입니다. 기관 중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투심이 중심이 된 가운데 근데 투심만 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쵸? 투신이 중심이 된 가운데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등 여러 주체가 함께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양호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미리 체크해 두었듯이 빨강색 기관은 12월 중순경부터 주가의 등락과 매우 밀접하게 지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이제 회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 12월에 덕산 하이메탈로부터 분할 설립되어서 2015년 2월에 재상장되었습니다.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쪽이 매출 비율이 100%예요. 실적을 보시면요. 2019년에 영업이익이 208억 원이었는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합친 영업이익이 2019년 한 해 영업이익을 넘었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57억 원 기록하면서 이미 2019년 한 해 실적을 초과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매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3분기에 분기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을 기록했을지라도 영업이익률은 줄지 않았어요. 매출도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실적과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은 이유는 중국향 수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현재 OLED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1위가 아닌데 2025년경에는 1위에 올라설 야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현재 LCD 1위잖아요. 한때는 한국이 1위였어요. 근데 중국이 LCD 1위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이 좋은 장비 사서 다 뜯어보고 분해한다니까요. 중국에서는요. 다 뜯어보고 분해해서 살펴보고 또 이 기사처럼 연봉 10배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뭐 유능한 인력, 커먼 베이비 하는 거죠. 물론 몇 년 후에 중국 갔던 전문 인력들이 뭐 팽 당했다는 뭐 뉴스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기사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사업 합계 매출이 올해 4분기 기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 1년 전보다 약 31% 성장할 전망이고 3분기보다는 무려 46.2% 성장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올해는 OLED 노트북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고객사인 것을 감안하면 덕산 네오룩스에게는 좋은 수혜가 될 만한 뉴스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겠고, 국민연금은 지난 8월 7일 기준 6.09%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현주가 아래에 여기 보시면 무려 4개의 이평선이 모여있고 수렴되어 있잖아요. 그쵸? 어디에요? 여기 32,000원 초반. 그쵸? 네, 32,000원부터 33,000원 사이에. 여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가 아래 61선, 여기 몇 개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하늘색 61선부터 121선, 201선, 241선까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덕산 네오룩스는 실적도 좋고, 야, 이게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이건 뭐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초보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요,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긴 해도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 더욱이 보세요.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코스피 종가상 3,200 올라섰다가 화요일부터 내리막길이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한 주만을 놓고 보면 전강후약이에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월요일 강하고 금요일 매우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 또 토요일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보셨겠지만 S&P 500 1.9% 하락했고 다우랑 나스닥 모두 2%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조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를 지킨다. 아니면 내 손모가지를 걸겠다. 이런 식의 확신보다는 말랑말랑한 두뇌로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접근할 때고 욕심을 부릴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감이 없으시면 차라리 쉬는 게 맞습니다. 바닥에서 잡으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승률이 좋은 환경에서 그때 가서 매매 금액을 높이고 그리고 매매 횟수도 늘려서 수익금을 키우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접근하신다면 주 초에는 보수적인 마인드로 조정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목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하게 되면요, 그리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지면 매수하는 가격 자체가 현 주가보다 생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측보다는 당연히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데 목표가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대응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좋고 성장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만약 급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을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추세선을 그어 놓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장중 기준이 아니고요. 종가상 32,000원 전후는 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들어보셨죠?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클래시스 하면 리프팅, 끌어올리는 의료기기 슈링크입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가 되었고 이미 전 세계 누적 판매가 6,000대를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왼쪽이 슈링크고 오른쪽이 알파입니다. 슈링크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 기술로 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를 허가받았고 비침습적 시술로 통증이 적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깊이에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카트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장점인데 특히 최근에는 아이슈링크, V슈링크, 더마슈링크 평판이 높아지고 있고 복부와 허벅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S슈링크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는요. 알파 역시나 비침습적 방식인데 효과적으로 극소 부위의 피하 지방층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중 턱지방, 허벅지 지방분해 등 사용된다고 하고요. 냉각 제어 기술을 이용한 알파 장비는 알파 V, 알파 퀸 등 다양한 컵을 이용해서 시술 부위에 알맞게 밀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또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개의 기사를 보시면요. 클래시스 슈링크 웨비나 키닥터 김유정 원장 초청 강연 열렸고 환자의 니즈와 의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시스 온라인 학회에서 슈링크 알파 강연회가 열리고 또 슈링크 상담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고 실질적인 노하우 세미나, 강연 등이 열리면서 이처럼 제품의 홍보 또 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소통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추정치 수출 비중은 약 54%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영향 하에서도 3분기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확대되면서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장비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관련된 소모품인 카트리지, 젤패드 등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모품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올해 백신 보급으로 외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성별에 관계없이 요즘 피부 미용 성별 가릴 것 있나요? 그쵸? 또 꿈틀대던 피부 미용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개선에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급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1월 마지막 주 힘들었던 시장이었지만 기관은 하루도 빠짐없이 월, 화, 수, 목, 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보시다시피 중심이긴 한데 보시면 어때요? 연기금이 중심이 되고 투신도 살 때는 많이 사고 사모펀드, 보험 또 아까 보니 그쵸? 예. 은행도 좀 관심 있고 기타 금융까지. 그러니까 연기금만 사는 게 아니고 금융 투자를 제외한 많은 투자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야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한번 두껍게 해볼까요? 그쵸? 파랑색 작년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추세적인 매수를 해오고 있고요. 전략은 앞에서 덕산내오륙수 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 안 나시면 또 기억을 하시고요. 역시나 이번 주는 목표가 없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만약 접근하신다면 주 초에는 보수적인 마인드로 조정시 분할 매수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락 변동성이 커지면 어쩌면 여기 에메랄드 갈색, 에메랄드 121선, 갈색 201선 근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열어둬야 되지 않나. 지금 차트에서는 설마 이러겠지만 또 몰라요. 그렇죠? 유연하게 예측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되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많이 갖고 있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종가상 15,000원 전후는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 20MA도 그 가격권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이 현 주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가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2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종목은 겨우 2개였지만 한 분 한 분께 설명드린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부연 설명이 많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만큼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실 거죠? 시장 자체가 애매한 반등이 나오면 또 빠지기 쉽습니다. 애매한 반등 나오면 안 돼요. 차라리 더 빠졌다가 올라오던가 저점에 잘 매수한 것 같아도 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싸게 잡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즐겁게 중간점검 영상 찍고 싶네요. 그리고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 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이번 주에 몇 개였죠?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